키워드를 읽는 시장입니다.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.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죠. 간밤에 있었던 파월 의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? 파월 의장 얘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핵심 아젠다만 좀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한다. 그렇죠. 물가 2%까지 바라보지 않는다. 근데 문제는 이제 시점이에요. 네네. 해외 IB들은 9월 달, 12월 달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네. 자, 금리 인하가 된다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법한데 그렇죠. 예. 초기랑 중기랑은 이 주가와 섹터의 탄력도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. 금리가 인하된다고 합니다. 초기입니다. 초기에는 어떤 섹터가 보통 움직이나요? 금리 피해주죠. 금리 인상을 한 상태에서 빨리 인하를 안 함으로 인해서 고금리로 인한 피해주들이 금리 인하를 확실히 하네. 그럼 피해주가 상승하게 돼 있죠. 그럼 피해주가 뭐 있었을까요? 각종 무슨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고금리 때문에 못했던 유틸러티라든지 그런 데서 에너지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반등을 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사실은 경기가 동반 하락하는 게 아니라는 전제를 먼저 깔고 시작하면은 그 자동차라든지 전기차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수요가 고금리에 따라서 억제된 게 반등을 할 수 있죠. 그런 것들을 피해주라고 생각하는 것들, 그다음에 이자 비용을 많이 나갔던 회사들은 당연히 먼저 올라간다고 보고요. 그다음 중기 이후로는 이제는 그 지속성이냐, 그다음에 어닝의 파워가 있느냐, 경쟁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, 그다음에 그 국가 간의 어떤 그 관세라든지 이런 쪽에 또 다른 변수가 있는가 복잡하게 되는 거죠. 트럼프가 들어와서 또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가게 만들 것이냐, 아니면 또 다른 것이 변수가 살 거냐.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데 일단 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할 것 같은데 한다 그러면은 반응은 금리 피해줍니다. 네, 말씀 주셨던 것처럼 되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. 금리 인하의 초기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피해봤던 업종들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다. 그런 연장선상에서 자동차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자, 그런데 미국이 지금은 대선 판도이고 또 어떤 레포트는 이미 2024년 미국 대선은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트럼프로 확 기우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금리 인하의 초기 시점과 트럼프라는 테마가 접목되었단 말이죠. 네, 그렇죠.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쭈고 싶은데 테슬라는 어쨌든 고개를 들고 일론 머스크가 워낙 발빠르니까 뭔가 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한국에서의 그 낙수 효과, 스피լ오버 이펙트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.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이게 지금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 테슬라하고 약간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화석 연료랑 비슷하게 내연기관차는 기본적으로 신재생으로 가는 쪽에 이제 좀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였는데 트럼프 정부가 만약에 과거 패턴대로 유지한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 가정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. 그러면 피해받고 트랜지션 상태에서 버려질 수 있다는 화석연료하고 내연기관차가 다시 부각이 될 수 있죠.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내연기관차 그다음에 전기차 대비했을 때 좀 뒤떨어졌던 포드나 GM은 전기차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도요타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보다는 약간의 하이브리드 밑에니까 이런 쪽은 경기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되면은 판매가 증가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 게 맞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는 전기차가 팔려야 되는데 그는 이제 트럼프가 오면서 기본적으로 전기차로 가는 걸 막겠다는 거니까는 막겠다는 것보다 천천히 하겠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원래 기대치가 낮은 게 맞죠. 그리고 맨 마지막에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전기차 주가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죠. 테슬라 주가가 전기차가 아닌 다른 걸로 간다고 해야지 300불이고 그 이상을 부르는 시나리오가 맞다고 본다면은 지금 최근에 엄청 내려갔다가 40%까지 내려갔다 연초 대비했을 때 올라온 거는 올라온 거에 한 반 정도는 너무 더 이상 빠질 게 없어. 그래서 올라온 거죠.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죠? 자율주행차. 다른 테마가 붙으면서 간 거잖아요. 그러면 트럼프가 와서 전기차를 갑자기 엑셀러레이션 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자율주행이라든지 다른 산업, 그러니까 테슬라에 관련된 다른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줘서 만약에 서로 간에 아산적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테슬라 주가는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기차는 빨리 안 가고 테슬라는 견고할 수 있고 내연기관차는 그 틈에 좀 니치 기간을 모색할 수 있고 아마 이런 패턴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. 네, 본부장님 말씀을 좀 정확히 배워보면 트럼프가 나옴으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보다는 다른 쪽의 비즈니스 워낙 활발하게 하니까요, 테슬라가. 맞습니다. 그런 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작용한 것 같다는 말씀 주셨습니다. 자, 두 번째 키워드로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엔비디아 얘기입니다.
자,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후대가 평가하겠지만 한계를 극복한 기업으로 네. 다시 한번 화제될 것 같습니다. 자, AI의 한계를 막 넘고 있는데 주가 전망을 좀 여쭤볼게요. 네. 주가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너무나 기대치가 높으면 또 주가는 또 그거에 대해서 약간 네. 수그러드는 것도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? 주가는 여러 사람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평균 주가가 140, 150달러 정도일 겁니다. 그 140, 150달러 주가에 있는 이유는 그 아직 낮게 잡은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200달러, 180달러 있음에도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아주 낮은 것을 제외하고 본다면 보통 한 160, 170달러 근처예요. 그래서 만약에 8월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. 8월 중후반에 얘네들 실적, 분기 실적이 나올 때 만약에 YOY로 실적이 아마 110% 정도 이상이 나오고 그 다음 분기 8, 9, 10월이 되겠죠. 8, 9, 10월에 대한 전망이 70% 이상, 80% 이렇게 나온다면은 아마도 지금 좀 머물렀던 정체된 주가가 다시 한번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런 개연성은 엔비디아가 TSMC라든지 이런 쪽에 오더 주는 최근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열려져 있거든요. 지금은 아직 주가에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고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데 120달러에서 140달러 못 가는 이유는 아주 단기적으로는 140달러가 걔네들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PER이 40배 정도이기 때문에 40배가 아주 편하지 않다는 그런 과거 흐름 때문에 지금 못 뚫고 140달러 갔다가 내려오는 거죠. 이렇게 본다면 분기 실적이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넘버 이상으로 나온다면은 아마 140 전 고점은 다시 한번 트라이해서 안착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그거는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에 달려 있어요. 그 전망치가 매우 높으면은 흔히 얘기하는 목표 주가 상단에 포함되는 160에서 180달러 정도까지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가이던스가 애매하다면 140달러는 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 또 계단식으로 또 기다려야 되는 이런 형국이 될 수 있고 그렇게 기다리는 형국은 내년에 들어가면은 아마 성장률의 각도가 낮아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에 대한 아주 장래는 모르지만 좀 수그러들 수 있겠죠. 그래서 결론은 140달러 안착하고 나면 160, 180달러는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따라 가지고 여전히 가시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상승 트렌드는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 탄력도는 워낙 레벨이 높아지면 약간 수그러들기 마련이니까요. 그런 것도 있고 엔비디아 말고도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수급이 조금 바뀔 가능성도 분명히 8, 9월 달에 더 있죠. 왜냐하면 애플이 요즘 강세잖아요. 그거는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가는 거라서 애플에 들어가는 그 AP 프로세서도 CPU, GPU를 나누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D램의 성능도 다른 D램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투자자의 관심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. 그게 뭐 8월, 9월 사이에 또 변곡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가이던스 생각보다 더 많이 줘야지 지금 말씀드린 160, 180달러가 현실적인 거고 애플이 워낙 강하게 온 디바이스 쪽으로 치고 나가는 효과가 사이클적으로 오면은 그러면 그 웬만한 넘버 가지고는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가능성이 있죠. 그래서 8, 9월 달에 상당히 큰 변곡점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. 자, 엔비디아 주가는 뭐 모든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기업이니까요. 8, 9월 달이 분수령일 것 같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근데 모두의 우리가 키워드로 네. 엔비디아는 그 한계를 극복하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깨가 좀 무겁지만 계속해서 근시안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그렇죠. 가이던스를 제시할 맞습니다.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자, 마지막 키워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돌고 돌아서 그럼 삼성전자입니다. 자, 오늘 삼성전자가 상당 부분 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자, D램 가격을 전반적으로 올린다고요? 네네. 이거는 사실은 한 달 전쯤에 그 모 신문에서 올해 3분기의 반도체 가격, 메모리 가격이 2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죠. 2분기도 벌써 15%, 20% QOQ 성장인데 3분기에도 그에 못지않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을 예견을 했거든요. 그런 일환에서 지금 뭐 7월달 가격 뭐 이제 중반 지나니까 얘기가 나올 법한데 뭐 D램에서 뭐 한 15%, 낸드에서 10%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. 가능성이 있고요. 근데 그것이 분기 내고를 할 때 첫 번째 분기의 첫 번째 월에 올려놓고 그 다음 분기 안 올릴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분기 올려놓고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고 이렇게 본다면 QOQ로 여전히 3분기에도 한 15% 정도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 기대하는 거에 부합하는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러셀 2000의 상승을 두고요.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. 금리도 이제 인하하겠다. 중소형주의 순환매가 미국에서 신호가 잡히고 있다. 그렇죠. 그런 바이오로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한국도 빨리 바뀔 것이다. 네네. 이렇게 세임을 할 텐데 반도체입니다. 네네. 삼성전자, 중소형주 그렇죠. 예.
뭐 비중은 뭐 적절히 섞는다라는 말씀 주셨지만 오늘 네네. 이 시점에서는 네. 어떻게 주목해야 아직까지도 될까요?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을 확인해야 됩니다. 하이닉스 25일 날 실적을 확인해야 되고요. 미국은 러셀 2000이 확실히 중소형주로 전환을 선언을 한 거죠. 하지만 한국의 중소부장제 중에서는 상당 부분이 2분기 실적이 쏘쏘하거나 좀 부진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삼성하이닉스 실적 보고 주가 안정되는 보고 나서 그쪽 주식으로의 스프레드를 결정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삼성전자의 IR 덱과 SK하이닉스의 뭐 7월 중순 이후니까요. 대부분 뭐 시기가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본부장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